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7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고의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 이제 주식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플러스권에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2650선 다시 돌파를 했고 4.5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0.17%고요. 상승과 하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출발했고요. 0.12% 정도 좀 미미하지만 좀 오르고 있고 상승 종목이 500개,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800개로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마이크론의 HBM3 이제 차세대 버전이죠. 대량 양산 소식에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보합에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6%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 이제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기업 보니까 LG화학이 모처럼 한 4% 가까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부터 이제 좋은 실적으로 오늘도 주가가 4% 이상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양상인 것 같고요. 반면 어제 실적 발표했던 그 하이브가 네. 마이너스 4%. 일단 실적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앨범 판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하이브도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주는 거 맞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지 오늘 마이너스 4% 가까이 하이브가 좀 빠지는 게 특징적이고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VM과 에코프로가 좀 좋은데 아마 이제 리오토란 기업의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급등했죠. 예, 네. 오늘 이제 미국의 2차 그러니까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오늘 좀 오전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일단 출발 자체는 견조한데 뭐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여전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PBR 주들도 조금 오늘은 뭐 어제보다는 좀 진정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군들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는 경쟁자의 등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 하락하면서 오늘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강보합권 정도지만 뭐 약한 모습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네요. 그동안 뭐 계속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업종에서 한미반도체가 유일하게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강세 종목 중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화학업종에서는 LG화학이 3.7% 정도의 강세로 눈에 띄는 모습이고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또 유일한 신고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뭐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업종 종목군들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금융 쪽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SK,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APR이 상장을 했죠. 뭐 굉장한 화제의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 다른 종목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급등은 하지 못한 모습인데 일단 오늘 출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또 거래 대금은 얼마나 흡수해 가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오늘은 제약업종 종목군들이 소폭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종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급등하면서 일부 가상자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쪽 종목군들도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대부분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 또 하나의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가 2%의 강세, 에코프로 BM이 2%의 강세를 보이면서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군들이 일단 뭐 리오토와 전반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전기차 종목의 반등에 조금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특징적인 건 전기차 관련된 이제 2차 전지랑 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론의 HBM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닉스에는 조금 이제 경쟁자의 등장이 당연히 달갑지는 않겠지만 또 HBM 관련된 소부장은 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HBM 공급망 쪽에서는 또 한국이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또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하는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HBM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또 400억 정도 매수하는데 어제 오전에 좀 걱정했던 게 외국인들이 이제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좀 실망해서 네. 좀 나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결국 오후에 또 샀고 그렇죠. 오늘도 오전에 좀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상황도 일단 지금 기관이 파는 것 빼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네, 상황이. 그런데 기관도 화학 업종과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네.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좀 골고루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정 업종을 많이 산다라기보단 화학 업종도 사고 전기전자 업종도 사고 운수장비 업종도 사는 모습인데요. 다만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금융업종 쪽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이 일부 있고 창구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지금 벌써 한 75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순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오늘 SK하이닉스, 삼성 SDI, KB금융, 기아 같은 쪽에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쪽의 흐름이 좀 약하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출발 때 비교적 강했다라고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는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기타 금융 쪽에서 화학업종에 대한 뭐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오늘 개인의 매수가 지금 800억이 넘는데요. 그 매수의 대부분이 지금 화학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LG화학을 둘러싼 매매의 변화 자체가 오늘 약간 수급의 흐름을 조금 왜곡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오늘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뭐 코세스, 뉴프렉스,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발견되고 있고요. 반대로 급등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군들로는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진 게 APR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네. 뭐 엄청난 흥행을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화학 업종에 속해 있다 보니까 화학 쪽 아마 기관들 매도가 아마 이 APR 쪽에 지금 일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참고로 APR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9조 원인데 현재 3.4조 원 정도 이제 공모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72% 네. 가까이 올라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상한가까지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덩치 큰 기업이 일단 상장한 첫날 주가 급등해서 아마 청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 오른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시총 또 3조, 4조, 5조 또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면 네. 우리 항상 봤잖아요. 그 페낙계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총 3.4조 원까지 좀 기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 자체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APR의 거래 대금이 뭐 워낙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뭐 연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또 약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좀 이렇게 반사이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APR로 몰린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APR 쪽으로 오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이쪽을 추종하는 ETF 쪽에서 이런 종목군들 들어오면 또 수급상 또 분리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하는 것인지 아직 뭐 지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텐데 네. 어쨌든 APR에 오늘 상장과 더불어서 거래대금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친 거 2배만큼의 거래대금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제이스 메디칼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가 특히 3%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로닉을 포함한 제이스 메디칼 같은 종목군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그 창구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하락하고 나서 기아는 오늘도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매수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좀 발견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산주 중에서는 LIG 넥스원도 매수 창구 기준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지금 LIG 넥스원 뭐 이런 방산주들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다시 지금 하락세로 좀 반전이 됐고요. 코스닥도 약간 이제 밀리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약세를 보이는 기업들의 지금 종목 수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결국 어제 시장은 일단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다 꼭 이런 거보다도 너무 좀 이제 시장의 생각과 정부의 그 약간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간극이 되게 좀 큰 것 같고 맞습니다. 강제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과연 기업들이 따라서 할 수 있을까? 과연 자발적으로 할까? 이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단 팔고 보자는 좀 심리가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 PBR 주들도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 계속 나오고 있다고 오늘 좀 봐도 되겠죠.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약한 종목군들을 뭐 살펴보면 보험업종은 어저께부터 실적 부진에 네. 이 정부 정책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도 뭐 흥국화재라든지 뭐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뭐 손보사나 생명사 모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또 강했던 전기가스 쪽에서는 오늘은 한국전력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근데 어저께도 하락하다가 장중에 반전하긴 했는데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지역난방공사 어저께 등락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도 일단 거래는 증가하면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통업종의 종목군들도 지금 뭐 개별 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삼성물산의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니까 결국은 이런 저PBR 관련된 종목, 정부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의 일정 부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금융업종의 하락도 지금 뭐 제주은행, 뭐 흥국화재, SK, 뭐 그다음에 손보사들, 생명사,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와 관련된 충격은 금융주 중심으로 이틀 연속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동향은 뭐 급하게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기서 뭐 무너진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네. 좀 이제 모멘텀이 사실 지금 보면 미국도 모멘텀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죠. 뭐 엔비디아 모멘텀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실적 시즌 끝나가고 또 미국의 통화 정책도 어차피 이제 3월달 FOMC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모멘텀 소진 구간으로 좀 진입한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 PBR 관련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뭐 결과 어찌됐건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4분기 실적도 우리나라 기업들 아마 이번 주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 소진 구간으로 이제 돌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각각의 이제 재료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약간 시장에 그래도 좀 무게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게 중심이 약간 알테오젠을 계기로 해서 바이오로 좀 약간 이동하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도 좀 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기세를 좀 이어가는지 좀 쉬어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쏠리는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종 지도에서 봤을 때도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네. 제약 업종 자체가 지금 셀트리온 제약 정도를 제외하면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개별 종목의 강세와 더불어서 알테오젠의 강세가 굉장히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뭐 시장을 이끌진 못하고 개별 종목의 장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탄력을 줄였죠. 다만 뭐 지금 탄력을 줄였기 때문에 하락 전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저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이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살아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 속에서는 2차전지 소재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탄력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종목 쪽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종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지금 의약품 쪽의 종목은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면 탄력이 전부 둔화된 모습이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둔화돼 있고요. 오늘 업종이나 이 테마 쪽에서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방산 쪽 종목군들이 그래도 전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실적 호전과 맞물려서 방산주들이 시장을 조금 이끌고는 있지만 뭐 일단 방산 업종 전체가 시가총액이 뭐 엄청 큰 회사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수를 이끄는 힘은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좀 양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도 오늘은 좀 소강 상태 그래서 확실한 좀 주도주는 좀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시초가에 비해서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도성이 작년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뭐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그 정도 나왔으면 보통 한 과거 같으면 4~5%씩은 막 급등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확실히 이쪽도 그 탄력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 위로도 지금 약간 이제 막혀 있고 아래로도 좀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좀 약간의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평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그 다올투자증권의 고영민 연구원이 써주신 하나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마이크론의 HBM 관련한 그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24GB 이제 8잔짜리입니다. 이제 8층짜리 아파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 HBM3 이제 그 차세대 버전이에요. 그래서 3이 제품인데 요거를 엔비디아의 이 H200이라는 이제 AI 가속기에 이제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전력 소비가 아마 경쟁 제품은 하이닉스를 거론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대비해서 30% 우리 소비 전력 낮다. 이걸 이제 강점으로 내세운 것 같고 그다음 36GB 12층짜리 아파트도 이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고영민 연구원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성능과 발열 제어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공급망을 좀 체크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걸 좀 체크를 해봤더니 근본 제품은 이제 TC-NCF, TC-NCF는 뭐냐면은 이제 후공정을 할 때 이제 약간 저게 이제 삼성전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NCF라는 이제 필름을 붙여가지고 열압착 방식입니다. 우리 그 다리미로 이 옛날에 옷 같은 거 많이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보셨잖아요. 그래서 열압착 방식인데 요게 이제 아마 좀 정밀도는 높은데 대량 양산이 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삼성전자 방식인데 저걸로 한 걸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발열 제어나 뭐 이런 것들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저도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고영민 연구원님 의견으로는 좀 이게 완벽하게 제품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이닉스 방식은 좀 다른 게 이 오븐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대량 양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이제 MRMUF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저걸 굉장히 지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도 좀 밀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미 하이닉스는 저걸 16단 제품까지 그러니까 16층짜리 아파트까지 저 방식으로 개발을 지금 성공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 기사만 보고 그냥 무조건 뭐 마이크론이 뭐 엄청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긴 좀 아직은 어렵다라는 좀 평가인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또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산 능력도 아직은 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와 생산 능력 격차도 1년 정도 아직은 벌어져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최대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 생산 능력을 아마 보유할 것 같은데
이 다올 투자증권 추정으로는 하이닉스가 올해 연말까지 11만 장에서 12만 장이니까 좀 약간 아직까지도 생산 능력 격차는 좀 있고 수율도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잘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고영민 연구원님이 아마 이제 파악을 해보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마 파악을 좀 해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시사점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해서 점유율이나 수익성 격차는 유지를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아마 좀 접촉을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뭐 그런 움직임들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소부장들의 유의미한 수주 움직임은 좀 나오진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격차 축소는 아직까지는 좀 그 이게 벌어진 이 격차를 좁히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주가를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뭐 하이닉스가 독주고 이걸 마이크론이 뭐 쫓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럼 삼성전자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게 좀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표상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양산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스케줄 상으로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이 HBM3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나와준다면 스케줄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 뭐냐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계획표상으로 3분기에도 이게 점점 이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이 경쟁사들의 격차를 축소하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1등 기업인데 HBM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미 지금 밀리고 있는 건 네, 좀 네.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진입했을 때 이 구도가 어차피 시장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뭐 3사가 다 잘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네. 다만 지금까지 메모리 구도에서는 변하지 않는 구도 삼성이 부동의 1위 그다음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항상 2위에서 쫓아가는 그런 네. 구도였는데 이게 이제 HBM 쪽에서는 1강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되고 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구도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구도로 간다면 저는 하이닉스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PB 밴드에서 한 2.5배 정도가 상단이었는데 네. 그것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다시 삼성전자가 다시 1위로 치고 가거나 최소한 뭐 2강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전 제품이나 그 여러 가지 다른 완제품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전력으로 힘쓰고 있는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 풍부한 현금 시재가 있으니 하다못해 M&A라도 해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빨리 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주가야 뭐 빠지진 않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삼성전자 이제 또 만약 경영진이 봤을 때 이걸 좋아할 일이 아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삼성전자 진짜 HBM 존재감이 별로 없나 보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를 지금 경쟁사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죠. 마이크론 이렇게 나왔으면 보통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사실 거의 반응이 없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HBM의 지금 지위 자체가 그만큼 지금 밑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메모리 제품이고 삼성전자 역량도 우리가 뭐 이미 그동안 글로벌 1위였잖아요. 그동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아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어쨌든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놔서 반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그 스케줄 같은 거 잘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 이후에 어찌됐건 마이크론의 반격은 일단 시작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응할지도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될 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9시 한 25분 정도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 저희 잠깐만 좀 중간 광고 좀 보고 와서요. 또 남은 시간 마무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임자, 3프로 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자, 현재 지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640포인트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0.28%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862포인트로 비교적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등락률로는 0.55% 좀 밀리고 있고, 하락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284개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지금 시장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 후에 한국 증시의 일단 단기적인 상승 좀 모멘텀이 좀 약간 소진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일부 특정 기업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데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이나 또 저 PBR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꺾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김종희 의원님이 봤을 때 이제 오늘도 사실 증권사 보고서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뭐 긍정적인 부분, 좀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언급하는 뭐 신문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봤을 때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희망이 좀 보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다 실망한 건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봤을 때는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변하려면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또 있는지 한번 좀 이번 밸류 프로그램 한번 총평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기대할 만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10조 당겼고, 그 10조 당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10조 들어올 때 소위 이제 패시브가 들어왔으면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들어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상당히 이제 종목군들도 조금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바라는 방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뭐 포지션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매매 동향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6월 달까지 뭔가 더 취합해서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실망스러운 무언가가 나온다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이번에는 인센티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강제 사항도 없는 굉장히 당근 채찍 모두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6월 달에 나오는 것도 둘 중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서 기업들이 아무 액션도 하지 않는다면 뭐 이 외국인들도 결국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 쪽에서 뭐 패시브 액티브 만들고 뭐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그거 자체가 시장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대를 과연 선거 이후에 혹은 6월 달까지 정말 채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래도 버텨볼 만하지만, 만약에 뭐 3, 4월 달 뭐 선거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나오는 어떤 대책의 그 큰 그림들이 시장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이 외국인들도 한 번에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다시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이제 당분간 좀 약간 소강 상태로 가겠지만, 결국에 이제 5월에 의견 취합해서 6월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또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건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좋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 이제 기업들이 그거 동참 안 할까봐 결국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해달라는 게 사실 시장의 좀 요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좀 아쉽게도 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자발적인 참여가 일단 기본이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정책이라는 게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올해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자발적 유도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 돼 가지고 기업들이 전혀 뭐 성의가 없다, 안 보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 만약에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강제적인 방안도 좀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건 한 1년이 아니라 반기만 지켜봐도 알 수 있는 거 반기만 아닌가 지켜봐도 네. 알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분기 배당 원래부터 하고 있던 기업들,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뭐 계획을 이미 다 밝힌 그런 기업들은 뭐 추가적으로 액션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금을 쟁여두고 돈도 쓰지 않고 괜히 뭐 자사주 매입해서 대주주의 어떤 이익만 돌리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기준을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댓글에서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ETF를 만들어도 그 ETF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해야죠. 네, 이미 이제 고배당 ETF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ESG를 뭐 지향하는 그런 ETF들도 이미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려면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과연 그 ETF에 추가적으로 편입될 종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또 6월까지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6월에 나오는 정책이 조금 더 구체성이 있고 특히 많은 분들이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 같은 거 그렇죠. 기업에도 좀 주고 또 개인 투자들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여러 좀 혜택들 좀들이 좀 들어가는 좀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더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담아보고 그다음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이걸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결국 그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서 구체화 시키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건 언제 발표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너무 실망만 하진 말고 또 다음에 나오는 대책들도 한번 좀 기다려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김종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주가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현상이 아닐까라고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재 9시 반인데 시장은 조금 아쉽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주요 뭐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주도주가 좀 없는 방산주 말고는 이게 딱히 주도주를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그나마 오늘은 뭐 셀트리온 그룹이 좀 괜찮긴 하네요. 예,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제약이 한 보이네요.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뭔가 좀 약간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이제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면서 버텨주고 있지만 다른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 흐름은 좀 굉장히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4년 2월 27일 오늘 그 오프닝별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고요. 그 김종희 의원님은 목요일 날 또 네.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